혹시 저 아세요? 입사식 대강당 300명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홍장미의 질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단상 위 신정우 사장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5년 전 헤어진 연인 홍금보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아니, 지금은 홍장미라는 이름으로요. 신정우는 꿈을 꾸는 건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아니, 착각이었어. 신정우는 애써 무표정한 얼굴을 만들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떨리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꽉 쥐고 있었죠. 홍장미는 네, 그렇군요라고 짧게 답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심장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입사식이 끝나고 신입사원들은 각자 배정된 부서로 흩어졌습니다. 홍장미는 트레이딩부로 향했지만 복도를 걷는 내내 신정우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고개가 돌아가려 했습니다. 홍장미 씨.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홍장미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다행히 신정우가 아니라 강노라였습니다. 같이 가요. 우리 같은 층이래요. 강노라는 밝게 웃으며 홍장미의 팔을 잡았죠. 아, 그래. 다행이다. 홍장미는 애써 웃으며 강노라와 함께 걸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신정우 생각뿐이었어요. 왜 하필 여기에 있는 거야, 정우야. 5년 전 두 사람은 대학교 3학년 때 만났습니다. 경영학과 신정우와 경제학과 홍금보는 같은 스터디 그룹에 속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선후배 관계였지만 밤새 공부하고 새벽 라면을 나눠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금보야, 너 꿈이 뭐야? 어느 날 밤 신정우가 물었었어요. 난 증권감독원에서 일하고 싶어. 불공정한 거래 막고 진짜 정의를 실현하는 거. 홍금보는 별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멋지다. 난 MBA 가서 기업 경영 배우고 싶어. 그래서 좋은 회사 만들고 싶어. 두 사람은 각자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어요. 2년간 열정적으로 사랑했지만 결국 졸업과 함께 갈라섰죠. 신정우는 미국 와튼스쿨 MBA에 합격했고 홍금보는 증권감독원 시험 준비에 매진해야 했습니다. 미안해, 금보야. 하지만 우리 각자 꿈이 있잖아. 공항에서 신정우가 말했었어요. 응, 알아. 가서 잘해. 꼭 성공해. 홍금보는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너도 꼭 합격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SNS도 차단했고 공통 친구들에게 서로 소식을 묻지도 않았어요. 깨끗하게 끝내는 게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다시 만났습니다. 그것도 최악의 상황에서요. 홍장미는 신정우를 조사해야 할 수도 있는 위치였고 신정우는 홍장미가 잠입한 회사의 사장이었으니까요. 트레이딩부에 도착했을 때 소경동 부장이 신입사원들을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기가 너희 전쟁터야. 증권 업무는 1초도 방심하면 안 돼. 알겠지? 네. 신입사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홍장미 씨는 이용기 과장 밑에서 배우고 강노라 씨는 소경동 부장이 배치를 설명하는 동안 홍장미는 사무실 구조를 살폈습니다. CCTV 위치, 비상구, 서류 보관실 위치. 모든 게 머릿속에 입력됐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강노라, 김미숙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홍장미는 또다시 그 시선을 느꼈어요. 돌아보니 신정우가 복도 저 끝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더 길게, 더 깊게 마주쳤습니다. 5초, 10초, 15초.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로 오래요. 홍장미는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구내식당은 붐볐습니다. 홍장미 일행은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언니, 아까 신 사장님이 계속 언니 쳐다보지 않았어? 강노라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랬어? 응. 나만 그렇게 본 거 아닌데. 미숙아, 너도 봤지? 김미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봤어요. 뭔가 특별한 관계 아니에요? 아니야. 처음 보는 사람이야. 홍장미는 단호하게 부정했지만 두 사람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구내식당 입구로 신정우가 들어왔습니다.
사장이 구내식당에 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고 순식간에 식당 안이 술렁이었어요. 신정우는 배식대에서 밥을 받아들고 홍장미가 앉은 테이블 근처로 왔습니다. 신입사원들, 첫날인데 적응 잘하고 있어요? 신정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홍장미에게는 천둥소리처럼 들렸어요. 네, 사장님. 다들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노라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다행이네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인사팀에 말하세요. 신정우는 일부러 홍장미를 보지 않으려는 듯 했어요. 하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홍장미 씨는 적응 잘 되고 있어요? 홍장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운 거리에서 더 선명하게요. 네, 사장님. 잘하고 있습니다. 홍장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평온한 척했어요. 신정우는 몇 초간 홍장미를 응시하다가 그래요. 계속 열심히 하세요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은 평소와 달리 경직돼 있었어요. 식판을 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우와, 사장님 진짜 잘생겼다. 강노라가 넋놓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치? 근데 왜 유독 홍장미 씨한테만 관심 있는 것 같지? 김미숙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착각이야. 홍장미는 급히 부정했지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홍장미는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정신 차려, 홍금보. 넌 지금 임무 중이야. 개인 감정 따윈 없어.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눈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5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함께 걸었던 캠퍼스 길, 손잡고 본 영화, 새벽까지 통화하던 밤들. 모두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나오려는데 복도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신정우였어요. 그는 홍장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죠. 우리 얘기 좀 해요. 신정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사장님, 저 지금 업무. 5분이면 돼요. 제발. 신정우는 홍장미의 팔을 잡았어요. 5년 만에 느껴지는 그의 체온이 뜨거웠습니다. 홍장미는 뿌리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죠. 문을 닫자마자 신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금보야, 정말 너 맞지? 모르는 분인데요, 사장님. 거짓말하지 마. 내 목소리, 내 눈빛, 내 모든 게 그대로야. 홍장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사장님,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전 그냥 신입사원 홍장미예요. 그럼 증명해봐. 홍금보의 생일이 언제야? 좋아하는 음식은? 왼쪽 발목에 있는 흉터는? 홍장미는 숨이 막혔습니다. 왼쪽 발목 흉터. 중학교 때 넘어져서 생긴 건데 그걸 아는 사람은 가족과 신정우뿐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다 기억해, 금보야. 5년이 지났어도 하나도 안 잊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상계단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홍장미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우야. 5년 만에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목이 메었어요. 역시 너였구나. 신정우는 안도하면서도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여기 온 거야? 대체 무슨 일이야? 그건 말할 수 없어. 왜? 우리 사이잖아. 우리 사이? 5년 전에 끝났잖아. 그 말에 신정우는 움찔했습니다. 끝났어도. 우린 원수는 아니잖아. 말해줘, 금보야.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정말 모르는 게 나아. 홍장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거 아니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신정우는 예리했습니다. 역시 와튼스쿨 출신답게 상황 파악이 빨랐어요. 증권감독원에서 왔어? 신정우의 추측에 홍장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내 꿈이 증권감독원 조사관이었잖아. 그리고 지금 우리 회사가 의심받고 있다는 것도 알아. 홍장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거야? 응. 내가 일부러 숨긴 거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모르는 척한 거야.
신정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금보야, 솔직히 말해줘. 나도 조사 대상이야? 신정우의 질문에 홍장민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그녀도 몰랐으니까요. 신정우가 깨끗한지 아니면 강필범 회장 라인에 속한 건지. 모르겠어. 아직 모른다는 건 나도 의심하고 있다는 거잖아. 신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보야, 나 믿어줘. 난 깨끗해. 이 회사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온 거야. 어떻게 믿어? 홍장미가 반문했습니다. 강필범 회장이 직접 발탁한 사람이 너잖아.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을 사장으로 앉힐 리 없어. 그건 맞아. 하지만 나한테 계획이 있어. 신정우는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지난 6개월간 내가 모은 증거야. 강필범 회장의 비리, 임원들의 횡령, 전부 다. 홍장미는 USB를 받아들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이걸 모은 거야? 내부에서 개혁하려고. 증거 충분히 모으면 이사회에서 회장 탄핵하려고 했어. 근데 내가 나타났네. 신정우는 홍장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하자, 금보야. 우리 힘 합치면 강필범 무너뜨릴 수 있어. 홍장미는 망설였습니다. 신정우를 믿고 싶었지만 이게 함정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시간을 줘. 이 USB 내용 확인하고 판단할게. 좋아. 하지만 조심해. 이 회사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해. 두 사람이 비상계단을 나오려는데 계단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신정우는 재빨리 홍장미를 벽 쪽으로 밀어 몸을 가렸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10cm도 안 됐어요. 홍장미는 숨을 참았습니다. 신정우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자기 심장 소리인지도 몰랐습니다. 둘 다 미친 듯이 뛰고 있었으니까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다가 3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갔어. 신정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둘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년의 공백이 이 순간만큼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금보야. 응? 보고 싶었어. 신정우의 고백에 홍장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도. 정말? 응. 매일 밤 생각했어. 내가 잘 지내는지 행복한지. 나도 똑같아. 하루도 안 잊은 날이 없어. 신정우는 홍장미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금보야,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 정우야, 하지만. 알아. 지금은 타이밍이 안 맞아. 하지만 이 일 끝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홍장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고 싶었지만 약속할 수 없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일단 일부터 끝내자. 그래. 알았어. 두 사람은 비상계단을 나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오후 내내 집중이 안 됐어요. 홍장미는 서류를 보면서도 자꾸 신정우 생각을 했고 신정우도 회의 중에 멍하니 있다가 비서 고복희에게 지적받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오늘 좀 이상하세요. 고복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미안. 좀 피곤해서. 푹 쉬세요. 내일 중요한 미팅 있으시잖아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홍장미는 신정우가 준 USB를 가방에 넣고 회사를 나섰어요. 기숙사로 가는 길 강노라가 따라왔습니다. 언니, 오늘 진짜 이상했어. 사장님이랑 뭔가 있는 거 맞지? 없다니까. 거짓말. 나 다 봤어. 점심시간에 사장님이 언니 따라 화장실 쪽 갔잖아. 강노라는 생각보다 관찰력이 좋았습니다. 그냥 우연이야. 우연치고는 너무 자주 마주치는데. 홍장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강노라는 믿지 않을 테니까요. 301호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고복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언니들 왔어요? 응, 복희야. 세 사람은 각자 짐을 풀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강노라가 또 물었어요. 언니, 솔직히 사장님 어때? 잘생기지 않았어? 잘생겼지. 홍장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정했다. 그럼 스타일이야? 아니. 거짓말 얼굴 빨개졌어. 강노라가 놀리자 홍장미는 라면을 먹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고복희는 조용히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밤 10시 모두 잠든 후 홍장미는 몰래 노트북을 켰습니다. 신정우가 준 USB를 꽂았어요. 파일이 열리는 순간 홍장미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강필범 회장의 비리 증거가 가득했어요. 차명 계좌 목록, 주가 조작 계획서, 횡령 증거. 모든 게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신정우. 정말 우리 편이었구나. 홍장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USB를 더 살펴보던 중 이상한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봤더니 거기에는 홍장미와 신정우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5년 전 찍었던 사진들. 캠퍼스에서 찍은 사진,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크리스마스에 찍은 사진. 신정우는 이 사진들을 5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마지막 사진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금보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때까지 이 사진들이 날 버티게 해줄 거야. 사랑해. 마이너스 정우. 홍장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흐느끼며 사진들을 하나씩 봤어요. 자신도 잊지 못했지만 신정우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홍장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신정우를 만나고 싶었어요. 사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신정우는 이미 출근해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홍장미는 노크했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신정우가 돌아섰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금보야. 정우야, 어젯밤에 USB 봤어. 그래? 믿어줄 수 있어? 응. 그리고 폴더도 봤어. 홍장미의 말에 신정우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그냥 나도 사진 다 가지고 있어. 5년 동안 한 장도 못 버렸어. 신정우는 홍장미에게 다가왔습니다. 금보야, 이번엔 정말 같이 가자. 절대 놓지 않을게. 응. 나도.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5년의 공백이 이 순간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행복한 재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장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강필범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신정우 사장, 아침부터 뭐 하는 거요? 신정우와 홍장미는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신입사원이 질문이 있어서. 신입사원? 강필범은 홍장미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홍장미 씨라고 했나? 어제 입사식에서 봤는데. 네, 회장님. 홍장미입니다. 홍장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사장님께 여쭤보러 왔습니다. 그래요? 뭐가 궁금한데? 강필범이 물었어요. 회사 조직 구조에 대해서요. 제가 빨리 적응하고 싶어서. 홍장미는 순발력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인사팀에 물어보면 되지, 굳이 사장한테 물어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다음부터는 라인을 지켜요. 신 사장도 바쁜 사람이니까. 강필범은 그렇게 말하고 홍장미를 내보냈습니다. 문이 닫히고 강필범은 신정우를 노려봤어요. 신 사장, 신입사원이랑 사장실에서 단둘이 있다니. 오해받을 만한 행동은 삼가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신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입사원 뭔가 수상해요. 조사 좀 해봐요. 수상하다니요? 눈빛이 보통 신입 같지 않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신정우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강필범의 직감은 유명했어요. 30년간 이 업계에서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그 예리한 촉이었죠.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강필범이 나가고 신정우는 책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벌써 의심받다니. 그는 급히 홍장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조심해. 회장이 의심하고 있어. 홍장미는 화장실에서 문자를 확인하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첫날부터 들킨 건 아니지만 강필범의 레이더에 포착된 건 위험한 신호였어요. 더 조심해야 해. 트레이딩부로 돌아왔을 때 알버도 본부장이 홍장미를 불렀습니다. 홍장미 씨, 잠깐 얘기 좀 하죠. 네, 본부장님. 홍장미는 알버도를 따라 회의실로 갔어요. 앉으세요. 알버도는 문을 닫고 홍장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제 입사 서류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이상한 게요? 홍장미 씨, 대학교 전공이 경제학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증권 관련 자격증이 하나도 없네요. 요즘 신입들은 보통 펀드 투자권 유자문 인력 정도는 따고 오던데. 알버도의 지적에 홍장미는 잠시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자격증보다 실무 경험을 쌓고 싶어서 인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어디서 인턴했는데요? 작은 투자자문사에서요. 규모가 크지 않아서 잘 모르실 거예요. 알버도는 홍장미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래요? 회사 이름이 뭔데요? 신한투자자문입니다. 홍장미는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 이름을 댔어요. 증권감독원에서 미리 조사해둔 곳이었죠. 신한투자자문. 들어봤네요. 그럼 거기서 뭐 했어요? 주로 리서치 보조 업무요. 시장 분석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그럼 어떤 종목 분석했는지 말해볼래요? 홍장미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너무 자세하면 의심받고 너무 대충 대답하면 또 의심받을 거였어요. 주로 IT 섹터 봤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을 했는지 말해봐요. 작년 4분기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실적 예측했습니다. 당시 중국 수요 감소로 어려움이 예상됐는데 홍장미는 유창하게 설명했어요. 실제로 증권감독원에서 분석한 내용이었으니까요. 알버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잘 알고 있네요. 근데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어제 소경동 부장님 컴퓨터에서 뭐 했어요? 홍장미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부장님이 시키신 일이었는데요. 서류 정리. 난 소 부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거 시킨 적 없대요. 알버도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홍장미 씨, 당신 뭔가 숨기고 있죠? 홍장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도 없었어요. 본부장님, 오해이십니다. 제가 오해? 증거도 있는데? 알버도는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어제 홍장미가 소경동 컴퓨터를 만지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건 홍장미는 할 말을 잃었어요. 홍장미 씨, 아니 정확히는 홍금보 조사관님? 알버도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홍장미는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놀랐죠? 우리 정보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증권감독원 내부에 우리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파견 나온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죠. 알버도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홍금보의 증권감독원 신분증 사진이 있었어요. 윤재범 과장이 알려줬어요. 자기 부하 직원이 언더커버로 온다고. 홍장미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윤 과장님이. 그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일부러 증거도 흘려놨어요. 당신이 낚이도록. 알버도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하나, 조용히 사라지세요. 둘, 우리 편이 되세요. 거절하면요? 거절은 없어요. 이미 당신 부모님 주소도 파악했거든요. 알버도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홍금보 부모님의 사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홍장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24시간. 내일 이 시간까지 답 주세요. 알버도는 그렇게 말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홍장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윤재범의 배신, 정체 발각, 가족 협박.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정우였어요. 금보야,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정우야. 나 어떡해? 홍장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데? 무슨 일이야? 알버소가. 다 알아. 내 정체. 전화 너머로 신정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지금 어디야? 회의실. 움직이지 마. 내가 갈게. 신정우는 전화를 끊고 사장실을 뛰쳐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신정우가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금보야. 홍장미는 신정우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우야. 미안해. 다 망쳤어. 아니야.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신정우는 홍장미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까지 위험해. 어떻게? 걱정 마. 내가 방법을 찾을게. 두 사람이 포옹하고 있을 때 회의실 문이 또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강명휘였어요. 강필범의 아들이자 또 다른 사장. 재밌는 광경이네요. 신정우 사장과 스파이의 포옹이라니. 신정우와 홍장미는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강명휘 사장님. 걱정 마세요. 난 알버도 편이 아니에요. 강명휘는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홍금보 조사관을 도우려고 왔어요. 뭐라고요? 홍장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간단해요. 나도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싶거든요. 강명휘의 폭탄 발언에 두 사람은 경악했습니다. 아버지를 무너뜨린다고요? 신정우가 먼저 물었습니다. 네. 강필범은 이제 늙었어요. 회사를 현대화해야 하는데 구시대 방식만 고집하죠. 그래서 제거해야 해요. 강명휘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게 친아버지한테 할 말입니까? 친아버지든 뭐든 비즈니스에서는 상관없어요. 감정 따위 필요 없죠. 강명휘의 냉정함에 홍장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무슨 제안을 하시려는 건가요? 협력하자는 거예요. 당신이 강필범의 비리 증거를 확보하면 난 이사회에서 아버지를 몰아낼게요. 그럼 당신도 목적 달성하고 나도 회장 자리 얻고 윈윈 아닌가요? 강명휘는 사업 제안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요? 당신도 비리에 연루돼 있잖아요. 홍장미가 지적했어요. 난 증거를 남기지 않아요. 모든 게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죠. 법적으로 난 깨끗해요. 신정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강명휘 사장, 이건 너무 위험한 제안입니다. 친부를 배신하는 건. 신정우 사장님도 관련 있으시죠? 홍금보 조사관을 도우려고 증거 수집하신 거. 강명휘의 말에 신정우는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다 알아요. 당신 컴퓨터 해킹했거든요. USB에 뭐가 들었는지도 봤고요. 강명휘는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셋이 협력하는 게 최선이에요. 홍장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강명휘의 제안은 악마의 속삭임 같았어요. 목적은 이룰 수 있지만 방법이 너무 비도덕적이었으니까요. 시간을 주세요. 생각 좀 해볼게요. 좋아요. 하지만 오래 고민하진 마세요. 알버도가 24시간 시한 줬다며? 그 시간 안에 결정하는 게 좋을 거예요. 강명휘는 그렇게 말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신정우와 홍장미만 남았습니다. 금보야, 강명휘 제안받으면 안 돼. 너무 위험해. 알아.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어? 있어. 내가 다른 방법을 찾을게. 무슨 방법?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반드시 찾을게. 신정우는 홍장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단 오늘 퇴근하고 안전한 곳으로 가. 내가 장소 알려줄게. 그날 저녁 홍장미는 신정우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한강 근처의 작은 카페였어요. 신정우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안전해. 내 친구가 운영하는 곳이거든. 두 사람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금보야, 솔직히 말할게.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해. 응, 알아. 윤재범은 배신했고 알버조는 협박하고 강명휘는 이상한 제안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만났고. 홍장미가 덧붙였습니다. 그게 제일 복잡해. 난 너를 지키고 싶은데 동시에 회사도 바로 잡아야 하고. 나도 마찬가지야.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데 너까지 위험해질까봐 무서워.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카페 안에는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금보야, 5년 전에 우리가 헤어진 이유 기억해? 응. 각자 꿈을 위해서. 지금도 똑같아. 우리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어.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같은 목표를 향해 가잖아. 신정우의 말에 홍장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강필범을 무너뜨리는 것. 그럼 같이 가자. 이번엔 헤어지지 말고. 같이 갈 수 있을까? 있어. 반드시. 신정우는 홍장미의 손을 잡았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자. 증거 더 모으고 확실하게 잡자.
알버도 씨야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버도 설득할게. 일단 시간 벌고. 어떻게? 알버도도 강필범한테 불만이 많아. 그걸 이용하면 돼. 다음 날 아침 신정우는 알버도를 만났습니다. 본부장님, 홍금보 조사관건인데요. 아, 신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일단 시간을 좀 더 주시죠. 제가 직접 설득해 볼게요. 왜 신 사장님이 그 여자를 감싸시는 거죠?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신정우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개인적인 이유? 혹시? 네. 옛날에 사귄 사이입니다. 알버도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역시. 눈빛 보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일주일.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홍금보 조사관이 모은 증거 우리한테도 공유해야 해요. 그럼 우리도 강필범 회장 견제할 수 있으니까. 알버도의 제안에 신정우는 놀랐습니다. 본부장님도 회장님한테 불만이 있으신 건가요? 당연하죠. 회장님은 자기 측근들만 챙겨요. 우린 항상 뒷전이죠. 그래서 언젠간 회장 바뀌길 바라고 있어요. 신정우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럼 우리 편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편? 누구? 저, 홍금보 조사관, 그리고 본부장님. 셋이서 강필범 회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알버도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절대 들키면 안 돼요. 회장님한테 들키면 우리 다 죽어요. 물론이죠. 비밀리에 진행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동맹이 만들어진 순간이었어요. 신정우는 홍장미에게 급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알버도 우리 편으로 만들었어. 이제 시간 벌었어. 홍장미는 문자를 받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알버도를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이것도 함정은 아닐까? 점심시간 홍장미는 고복희를 만났습니다. 고복희야, 너 신 사장님이랑 얼마나 가까워? 엄청 가까워요. 제가 사장님 비서잖아요. 그럼 사장님 믿어도 돼? 당연하죠.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언니도 곧 알게 될 거예요. 고복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그러세요? 아니, 그냥. 홍장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복희의 확신에 찬 대답이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정우를 믿자. 5년 전에도 믿었잖아. 오후 트레이딩부에서 일하던 홍장미에게 소경동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홍장미 씨, 이 서류 좀 정리해 줄래요? 네, 부장님. 홍장미는 서류를 받았는데 그 안에 쪽지가 하나 끼어 있었어요. 오늘 밤 9시 B3주 차장. 혼자 와라. 마이너스 송주란. 송주란? 강필범 회장의 비서실장이 왜 자신을 부르는 걸까? 홍장미는 혼란스러웠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기회일 수도 함정일 수도 있었어요. 홍장미는 신정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9시 B3주차장에서 송주란 만나기로 했어. 같이 갈래? 혼자 가지 마. 위험해. 내가 숨어서 지켜볼게. 밤 9시 B3주차장. 홍장미가 도착했을 때 송주란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우아한 여성이었어요. 홍금보 조사관님이시죠? 어떻게 제 정체를? 다 알아요. 이 회사에 비밀은 없어요. 송주란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왜 저를 부르신 건가요? 도와드리려고요. 강필범을 무너뜨리는 일. 홍장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회장님을 배신하시는 거죠? 배신? 아니에요. 복수예요. 송주란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강필범이 최인자 여사한테 한 짓 용서할 수 없어요. 최인자 여사요? 전 부인이요. 그 여자가 제 은인이에요. 30년 전 아무것도 없던 나를 구해준 사람. 근데 강필범이 그 여자 인생을 망쳤죠. 송주란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결정적 증거가 있어요. 강필범의 비자금, 차명 계좌, 모든 것. 홍장미는 서류를 받으며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강필범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은 절대 살려두지 않죠. 송주란의 경고에 홍장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주란이 떠나고 신정우가 나타났습니다. 다 들었어? 응. 대박이다가 금보야. 이제 진짜 증거가 다 모였어. 그럼 이제 끝낼 수 있는 거야? 응. 며칠만 더 준비하고 증권감독원에 제출하자. 신정우는 홍장미를 안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금보야. 조금만 더 버티자. 정우야. 응? 이거 다 끝나면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홍장미의 질문에 신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약속해줘. 약속해. 이번 일 끝나면 바로 부모님께 인사드릴게. 두 사람은 주차장에서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폭풍 전에 고요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라는 것을.